봄이 다가오면서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것은 참 좋은데 함께 찾아온 불청객이 있습니다. 바로 미세먼지죠? 네, 그렇습니다. 정말 심할 때는 코나 목이 간지럽기도 하고 코를 풀면 먼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. 네. 저는 이 미세먼지가 정말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점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성 교수와 함께하죠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교수님,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되는데,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면 다 미세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? 네, 보통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. 네, 미세먼지가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의 작은 먼지들을 의미를 하는데요. 뭐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나 뭐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뭐 비산 먼지들도 네네. 미세먼지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. 가정에서 요리하는 중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렇게 지름 기준으로 해가지고 먼지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. 10마이크로미터 이하, 2.5마이크로미터 이하,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요. 10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일반 미세먼지라고 부르고요. 네. 2.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는 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됐고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된 걸까요? 네, 그 세계보건기구라고 알고 계시죠? 네네. WHO 산하에 있는 그 국제암연구소가 있는데요. 여기에서 2013년에 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실 1987년부터 이렇게 네. 대기질에 관심을 많이 보여왔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관리 기준들도 설정을 하고 했는데 2013년에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 모두를 다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 영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도 결합을 하고요. 네. 주변에 뭐 화석연료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광물질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초미세먼지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사실상은 이게 온 그 대기 중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에 신체로 들어오게 되면 네.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건강 질환들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보인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신종 감염병 수준으로 좀 무섭게 네. 다루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초미세먼지, 눈에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이 몸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까 정말 더 걱정이 되는데요. 도대체 얼마나 작기에 이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걸까요? 네, 이 입자 크기를 가지고 그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네. 10마이크로미터 이하면 이제 미세먼지, 2.5마이크로미터 이하면 PM2.5 해서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데요. 우리가 보통 그 머리카락 직경을 50에서 70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크기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은 만큼 초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몸에 흡수도 잘 되고 잘 걸러지지도 않아서 건강상으로는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 보셨겠지만 공기 네.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잘 써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충북 지역의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공단이 있는 지역에는 분명히 좀 더 안 좋겠죠, 미세먼지도요? 네, 직접적인 영향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충북 지역이 특히 타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수준이 안 좋은 것으로 오랫동안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편서풍 영향으로 그동안 서쪽에서 유입되는 뭐 중국 영향도 있고요. 우리나라 서해안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서쪽에서 불어온 미세먼지들이 차량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기 때문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피해가 많다라고 그동안 봐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영향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. 공기 기류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지역을 한 바퀴 더 순환한 다음에 여기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라고 그래요.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흐름들은 실제로 충북 지역이 그 미세먼지 농도도
짙어지고 또한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더 크게 야기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시설이라든지 자동차 난방하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에너지들 안에서 사실은 1차적인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영향과 국내 영향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게 최근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산업시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주의하셔야겠지만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의 농어촌 지역이라 하시더라도 주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 미세먼지가 무섭고 위험한 이유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?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영향이 가장 클 것 네. 같습니다. 네. 이게 미세먼지는 노출 자체만으로 뭐 직접적인 질환을 야기시킨다라기보다는요, 기존에 있는 질환 또는 기존 가지고 있는 그 유병률들을 또 높이고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더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. 기관지에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침투하는 경우에는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폐렴으로 옮겨갈 가능성들, 각종의 질환들을 유발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이런 것들 외에도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게 되잖아요. 실외 활동을 꺼리게 되시기 때문에 또는 햇볕을 볼 수 있는 맑은 날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크게 늘어납니다. 그리고 야외 활동을 아무래도 덜 하다 보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 중심으로 비만한 인구들도 늘어나게 되고요. 실제로 대기오염 물질들이 특히나 이런 미세 입자 물질이라든가 질산염에 노출되는 것들 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치매 발병률도 증가를 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얼마 전까지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마스크를 썼는데 지금 이제 선택사항처럼 쓰거든요. 그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갑니다. 미세먼지 수치는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누고 어느 수치부터 조금 조심을 해야 될까요? 네, 특히 이렇게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. 뿌옇게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 영향이라고 보고 초미세먼지는 오히려 청명해 보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서 네네. 실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가 31에서 80 수준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먼지의 수준을 이제 숫자로 나타냈을 때 이 수준을 보통 수준으로 인식을 해요. 그리고 네. 80일 이상이면 나쁨, 150일 이상이면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보는 데 나쁨 이상 상황이라면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야외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보니까는 미세먼지 민감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민감군은 누구고 또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민간국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노약자 많이 생각하시죠. 어린이나 임산부, 영유아나 노인 그 외에도 기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,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그 주의를 더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. 어린이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을 포함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천식이라든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연고나 호흡기들도 휴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. 기존에 그 민감군이다라고 하신다면 폐질환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들은 그 호흡기 보조할 수 있는 장치들도 꼭 휴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마스크가 종류가 참 많잖아요. 어떤 마스크 써야 될까요? 우리가 보통 판매하는 그 의학 외품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 있죠. 네. KF 숫자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입자 차단 성능은 KF 수준으로 80 이상일 때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문구들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 그 마스크 착용법을 꼭 올바르게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네, 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마스크 잘 써야 되겠고 또 미세먼지도 꼼꼼히 확인, 수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교수님과 미세먼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성곤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공기, 하늘,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가로수와 그리고 숲이 빨아들인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가로수와 숲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인데요. 다가오는 봄날에 주변에 나무 한 그루씩 심으셔서 탄소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 정화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어떨까요? 네,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